이게 지금 이낙연, 이준석 제3지대는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되면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무슨 와버려가지고 누구의 음모? 애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김종인의 음모? 과육 먹고 씨 톡 뺐듯이 할 거라고 생각. 아니 그러면 음모를 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어제. 50년 정치를 한 사람이 10년밖에 정치 안 한 10년, 20년도 안 됐죠. 그런 이준석에게 영선 의원에게 당했다는 거는 그거 더 창피한 일 아니야? 그게 창피한 일이지. 사실은.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열고 원래 10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런 거 11시로 미뤄서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 나왔다.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 근데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통합을 기대한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낙연의 말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구절이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이준석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통합은 깨졌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새로운 미래로 다시 돌아간다. 이걸 기정사실화했고 그 다음에 12시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질 것이라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에 대한 호언 장담보다는 겸허한 성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소중했던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뭐 태도가 좀 다른 애초에 원래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기자회견은 아니지 않아?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희비가 엇갈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의 이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오늘 신문들은 대부분 요런 것들을 일면에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습니다만 특이했던 신문은 조선일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조선일보 일면을 딱 보면은 대부분의 신문은 이 개혁신당의 분열 뭐 이런 걸 썼거든요. 이낙연, 이준석 개갈 길 가나 이렇게 썼는데 이 신문은 딱 6억을 챙겼다. 이 부분을 딱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6억을 챙긴 게 이준석이 챙겼다? 그렇죠. 6억 먹지. 요걸 정확하게 딱 타격을 하면서 땡기고 이낙연 버려버렸다. 뭐 이런 그렇죠. 거지. 그 6억을 땡겼고 그 기사를 넘기다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6억 6천만 원 이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거나 기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보조금 받은 걸 정당이 선관위에 반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국고보조금 받은 거 경상도 보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데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 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부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설에서도 사설 제목이 개혁 야합 11일 만에 파탄 남은 건 6억 국고 보조금. 그래서 사설 보면은 형법을 적용한다면 보조금 사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는 6억이 아니라 이야. 6억 7천만 원이에요. 6억 7천만 그렇죠. 원. 거의 7억이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어서 진짜로 짠 거면 이준석 머리 좋네. 근데 이준석 대표만 욕하는 게 아니고 이 통합 자체가 웃겼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랑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법적 합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조금을 어떻게 받았냐.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를 선도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는 개혁신당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이낙연과는 상관없네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입당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이것도 꼼수 편법 아니냐. 그러면 지금 김종민 의원은 다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라고 조선일보는 그래서 이게 6억 먹튀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해서 뭐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전례도 없어서 실제로 반납하겠다면 회입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반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특이한 신문은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대부분의 이제 신문들은 요 개혁신당 얘기를 따로 이렇게 빼서 다뤘는데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이제 같이 다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하고 개혁신당이 좀 이렇게 된 상황을 민주당 공천 충돌, 제3지대 결별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속 이제 야권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다루고 있고 민주당 공천 이야기도 바로 들어가죠. 이제 사설까지 얘기할게요. 네네. 사설 제목도 경향신문이
4분 오열된 정권 심판론, 야권은 공멸할 건가? 이러다 민심을 배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양쪽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애초에 의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쨌든 5명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만들고 난 다음에 정당 보조금을 6억 7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게 쪼개지는 게 똑같이 들어갔다가 똑같이 쪼개져 나온 게 아니에요. 김종민 의원만 이낙연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둘만 튕겨 나온 거예요. 나머지 양향자, 이원욱, 조은천, 양정숙 4명은 그대로 개혁신당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비례 순번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지역구 번호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래도 정의당보다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더 들어가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새로운 미래는 훨씬 더 많이 더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예. 지금 어딘 가서 떨어지게 지금 입 벌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 중에서 뭐 혹시 들어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홍영표 의원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나오는 박영재, 윤영찬 하위 10% 반발하는 목소리하고 지금 이른바 친문계라고 불리는 박영진은 남겠다고 그랬고 박영진은 남겠다고 했지만 이제 하위 10%나 지금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통보받은 의원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통보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낙연, 홍영표, 윤영찬 이러면 비슷한 색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신문에 난 거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홍영표 의원과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책임위원, 여긴 책임위원이라는 말을 쓰나 봐요. 김종민 의원이 심야 회동을 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홍영표 의원한테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이 앞으로 탈당 많이 할 거 아니냐. 근데 홍영표 의원을 왜 찾아갔냐라면은 지금 보도를 또 보면은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이 비주류가 홍영표 의원 방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이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홍영표 의원을 접촉하면은 많이 좀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요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확답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포섭 대상인 의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3지대가 파행을 겪으면서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어떤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민주당 또 한 의원이 잔뼈가 굵은 비명 중진 입장에서는 제3지대로 가는 것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중 무엇이 이번 총선과 향후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될지 고민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버리면 새로운 미래랑 민주당 관계가 이재명의 민주당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 때까지.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건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은 정말 만에 하나 당선이 됐다. 라고 하면 민주당 복당 가능성도 열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울질 해볼 문제인 거고 그 얘기를 유권자들한테 또 설명하면서 내가 득표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거냐를 또 계산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탈당을 하면은 다 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거냐는 모르는 거고 또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탈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이 보도에는 실명이 언급된 의원도 있어요. 바로 동아일보에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 대목도 있거든요. 대전 대덕구인데 여기 친명계 박정현 전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하는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이 되느냐 등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서른 의원에 대해서 열심히 접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른이 좀 오래됐어요. 그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